이 기능이 좋은 것은 음악 앱과 OTT 앱의 음향 효과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2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S25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챕터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설정들도 함께 알려드리니까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5와 S25 플러스를 구매하신 분들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라이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크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예약 시간의 켜기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색상 최적화 기능도 사용해 보시면 눈에 부담을 덜 수 있고요. 이 편안하게 화면 보기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주변의 색상에 맞게 색상과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주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아마 마음에 들 겁니다. 그리고 S25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은 이 QHD 플러스 화질을 지원하기 때문에 세팅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QHD 화질에서도 120Hz 화면 주사율은 그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은 기본 설정이 15초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너무 빨리 꺼지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2분이나 5분, 10분 중에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용 중일 때 화면 켠 채로 유지도 켜놓으면 편리할 겁니다. 두 번째로 꺼야 되는 설정입니다. 자동 회전이 불편한 분들은 빠른 설정 창에서 자동 회전을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들 때 알림과 그리고 제스처로 소리 끄기, 손으로 밀어서 캡처를 꺼주시면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막을 수 있죠. 그리고 화면을 맨 좌측으로 넘기다가 간혹 이런 화면이 뜨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홈화면에서 한번 이렇게 꼬집어서 좌측에서 미디어 페이지를 꺼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넘겨보면 넘어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 꾸미기입니다. 이번에 S25 시리즈에서 이 잠금 화면 스타일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길게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계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옮길 수 있는 위치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보면 이 글꼴과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색상을 자동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날씨 정보 표시를 켜두시면 날씨와 온도를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날짜를 시계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좌측 상단의 배경화면을 눌러서 날씨 및 시간으로 들어가서 사용해 보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풍경 사진이나 사람 그리고 동물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날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아침, 낮, 저녁 그리고 밤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 사람이나 동물을 인식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이 프레임과 효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새롭게 생긴 것은 바로 이 추천 기능입니다. 추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에 따라서 AI가 프레임과 효과를 추천을 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홈화면 꾸미기입니다. S25 시리즈에서 홈화면 설정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홈화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위젯을 눌러서 보면 다양한 위젯을 추천을 해주죠. 그리고 이 위젯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용적이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이어서 밖으로 꺼내놓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일단 하나만 꺼내두고요. 그리고 위젯을 길게 눌러서 보면 이 위젯 스택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바로 다른 위젯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폴더의 크기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젯처럼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한 폴더에서는 폴더를 열지 않고도
바로 앱을 실행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홈화면 설정에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 앱의 크기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앱 라벨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없앤 것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앱도 굉장히 커졌죠. 하지만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앱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면 배열을 2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24 시리즈에서는 4가지 중에 고를 수 있었거든요. 5번째로 AOD 기능입니다. S25를 처음 구매하면 이 터치를 해야지 AOD를 볼 수 있는데요. 상시로 계속 켜려면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금 화면 및 AOD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AOD로 들어가서 표시할 시간으로 들어가서 자동이나 항시 표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랩터는 자동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동은 잠을 자거나 어두운 곳에 있거나 할 때 AOD를 자동으로 꺼줍니다. 그리고 이 잠금 화면 배경 표시는 풀스크린 AOD를 말하는 거고요. 이 기능을 켜면 배경 삭제가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은 사람이나 동물을 인식한 사진에서 배경을 삭제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나우바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6번째로 돌비 애트모스 켜기입니다. 일단 빠른 설정 창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바로 켤 수 있고요. 그리고 길게 눌러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로 나가기로 하시면 이번 원 UI 7.0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대화 선명하게 듣기를 켜면 동영상에서 배경 소리보다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려주고요. 그리고 음량 평준화는 미디어 재생 중에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지 않게 일정한 음량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앱 음량 설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번째로 달라진 배터리 보호 설정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보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3가지 설정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100% 완충 후에 계속 100%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95%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적화는 기본과 최대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고요. 최대는 이번 S25 시리즈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대를 선택하면 이렇게 총 4가지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이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주시면 이 알력처럼 생긴 배터리 모양의 잔량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S25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에 리뷰어들이 사용기를 올리면서 S25 시리즈도 배터리 정보에서 이 충전 사이클과 효율을 표시해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내수용은 해당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해외 모델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로 동영상 밝게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영상을 볼 때 화면을 더 밝게 해서 시원하게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두울 때 눈뽕을 맞을까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 구형 모델에 비해서 밝기 조절을 정말 잘 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는 밝기를 최하로 내려주거든요. 오히려 밝기를 올려서 보실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영상 밝기를 설정하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낮에 실내에서 영상을 볼 때는 필수적으로 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동영상 밝기로 들어가서 밝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기본 앱 외에 OTT 앱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내가 이 앱은 끄고 싶다 하시면 별도로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있는 기능은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밝기 바로 아래에 보면 이번에 새롭게 생긴 슈퍼 HDR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게임 부스터 설정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게임에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최적화를 해서 게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 최적화에서 성능과 균형, 배터리 절약 3가지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9번째로 나우바입니다. 이번 S25 시리즈 언팩 행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능이죠. 다양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타이머나 녹음을 하다가 홈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상단 바에 표시가 되어서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서 팝업 창으로도 볼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홈으로 나가면 빠른 설정 창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단 바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도 나우 바가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하단에 표시되기 때문에 한 손 조작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AOD 화면에서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우 바를 설정을 하려면 설정에서 잠금 화면 및 AOD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우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우 브리핑 기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정에서 갤럭시 AI로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나우 브리프로 들어가면 브리핑 받을 컨텐츠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겨 있어도 나우 브리프를 켜게 되면 잠금 화면에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제미나이 활용하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제미나이를 불러올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앱과 연동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확실히 빅스비보다는 자연스러워졌고요. 근처에 동물병원 있으면 찾아주고 일주일 후에 동물병원 가기로 10시쯤에 예약해줘. 네, 2월 15일 오전 10시에 동물병원 방문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 이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이나 사진을 올려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서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숙제나 업무를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줘. The image shows a cat with a distinctive appearance, possibly due to a genetic condition. Here's a breakdown of what we can observe. Physical characteristics. 아니 한글로 설명해줘야지. 이미지 속 고양이 상세 분석, 품종, 특징, 추가 정보, 이미지 분석, 외모, 털 색깔, 흰색 바탕의 그리고 가장 신박한 기능은 바로 유튜브 영상에서 제미나이에게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대신 긴 영상은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영상에 대해서 요약해줘. S25 울트라 개봉기 영상입니다. 박스 디자인은 전작과 유사하지만 색상이 제품과 펜 색상과 동일하게 깔맞춤. 11번째로 멀티태스킹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 설정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설정이 모두 꺼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켜주셔야 되고요.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험실로 들어가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멀티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 3가지 기능을 모두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이렇게 바로 분할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알림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서 잠금 화면 알림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 알림 내용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내 알림을 다른 사람이 보기가 쉽겠죠.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알림 창을 내리면 알림 내용이 모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림 내용을 숨기기로 해 주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S25 시리즈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이 알림 스타일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단 바에 있는 알림이 크게 보이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둥근 점으로 선택을 하면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 형식으로만 보고 싶은 분들은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로 들어가서 엣지 라이팅 스타일도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프리즘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정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고급에서 투명도와 넓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의 길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키보드 설정입니다. S25 시리즈를 구매하면 초기 설정에서 기본 키보드가 쿼티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10대에서 30대 분들을 겨냥한 기본 세팅 같고요. 아무래도 아이폰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라서 혹시라도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세팅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 또 불편하게 되겠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키보드 화면 상단에 이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가서 한국어를 천지인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키보드를 켜보면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답장 추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때 AI가 답장을 추천해주는 기능이고요. 삼성 키보드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이 꺼져 있어서 켜줘야 되고요.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답장 추천으로 들어가서 사용 중으로 켜주시면 되고요. 15번째로 달라진 카메라 설정입니다. 이번 S25 시리즈에서 카메라 UI가 많이 변경이 되었죠. 우선 상단에 있던 메뉴들이 하단으로 내려와서 한 손 조작하기 쉬워졌고요. 그리고 2배 줌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을 할 때 줌인아웃을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 있어서 영상미를 한층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고요. 설정은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인텔리전트 최적화로 들어가면 장면별 최적화 촬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켜놓으면 자동으로 사진을 장면에 맞게 보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참고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군락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보면 줌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배 줌과 10배 줌 그리고 100배 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100배 줌도 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면 디지털 줌 업스케일도 꺼져 있는데 이것을 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더 빠른 촬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즉시 촬영을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켜놓으면 터치가 되는 순간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외부에 별도의 렌즈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 DOF 어댑터 보정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 보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S25 시리즈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 바로 이 외장 공간에서 동영상 저장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고화질 영상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외장 메모리에 영상을 바로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녹화 중에 화면 어둡게 하는 기능도 꼭 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보호할 수 있고 잔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16번째로 로그 촬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려면 카메라 설정에서 고급 동영상 옵션으로 들어가서 로그 기능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켜면 화면이 회색 계열로 바뀌게 되어서 뿌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최대한 무보정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로그 모드로 촬영을 하면 용량이 3배나 더 많아지고요. 좌측이 로그 기능을 켜고 찍은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끄고 찍은 영상인데 완전히 다른 영상으로 보이죠. 로그 모드로 찍은 영상은 후보정에서 훨씬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영상 하나로 다양하게 색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17번째로 영상 촬영 시 음원 재생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카메라 설정에서 고급 동영상 옵션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 맨 하단에 있는 음원 재생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켜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서 쇼츠나 인스타를 올릴 때 후보정이 필요 없이 바로 배경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여덟 번째로 오디오 지우개입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먼저 녹화된 원본을 잠깐 들어볼게요. 친구가 못 짜는 것도 있잖아. 그건 빌려겠지. 원룸이나. 진짜 말 듣고 너무 기념이. 네,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이 AI 버튼을 누르면 네, 소리를 분석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 나오는 소리들을 종류별로 구분을 해 주고요. 여기서 음성만 삭제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열아홉 번째로 개선된 AI 지우개인데요. 그냥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완성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찍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 꾸며줍니다. 상당히 어질러진 상태에서 고양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AI 버튼을 눌러서 피사체를 선택을 하고요. 지우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생성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깜쪽 같은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보통 이 정도의 사진이면 정말 어색하게 나왔거든요. 20번째로 개선된 그리기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그리기 어시스트는 이렇게 엣지 패널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전처럼 이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S25 시리즈에서 새로워진 것은 이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종류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3D 카툰으로 선택을 하고요. 생성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깜찍한 고양이가 네, 조이패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생성해주죠. 이렇게 생성한 사진은 이 갤러리에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완료를 눌러주고요. 네, 이렇게 생성한 것은 이 메시지나 메모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21번째로 AI 셀렉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최근 출시한 갤럭시 북5 프로에 탑재되었던 기능인데요. S25에 탑재된 것은 기존에 있던 스마트 셀렉트와 기능이 통합된 것입니다. 그리기 어시스트와 동일하게 이 엣지 패널에서 AI 셀렉트를 눌러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AI 기능이 작동하면서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죠. 네, 일단 개체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서는 GIF 만들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이 번역 기능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성형 편집을 눌러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눕기 따기도 할 수 있거든요. 22번째로 주요 내용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삼성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브라우징 어시스트에 AI 음성 기술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에서 갤럭시 AI로 들어가서 브라우징 어시스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주요 내용 읽어주기로 들어가시면 언어팩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 스타일도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나 선택해서 가운데에 이 AI 버튼을 누르면 주요 내용 읽어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비트코인 바닥 마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가 제시한 올해 목표가 위키트리. 그리고 이 문장 건너뛰기도 있고요. 그리고 빠른 재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 버튼을 눌러서 번역도 할 수 있고요. 23번째로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기능들은 플립6와 폴드6를 제외한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S25 시리즈에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능도 몇 가지 더 추가되었고요. 먼저 버즈3 프로가 연결된 상태에서 웨어러블 앱으로 들어가서 음질 및 효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대화 선명하게 듣기와 음량 평준화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기능은 S25 시리즈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앱 음향 설정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음악이나 유튜브 그리고 OTT 앱이 켜진 상태에서 음향 바를 길게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앱의 음향 및 효과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앱의 설정 화면인 셈이죠. 물론 S25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버즈3 프로의 이 연결이 끊어지면 360도 오디오와 소음 제어만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음량 평준화를 켜주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에서 풍성한을 선택을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시 에어러블 앱으로 들어가서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면 다른 기능들이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뮤직 설정을 적용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앱 음량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유튜브 뮤직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초기화 시키려면 이 유튜브 뮤직을 눌러서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앱의 소리 설정을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초기화가 되고요. 그러면 없어지죠. 이 기능이 좋은 것은 음악 앱과 OTT 앱의 음향 효과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일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착용 상태에 따른 소리 조절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고급 음질 옵션으로 들어가서 초고음질 오디오와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된 이 초광대역 음성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광대역 음성은 통화 품질을 개선을 해주는 기능이죠. 24번째로 퀵쉐어 인터넷 공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가서 퀵쉐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하단에 있는 인터넷 공유 기능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켜면 전송 중에 멀어져도 LTE나 5G로 연결해서 계속 전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25번째로 분실기기 보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실기기 보호로 들어가서 도난당한 기기 보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본인 확인에 들어가서 설정을 완료하시면 위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도난 감지 잠금이나 오프라인 기기 잠금은 사용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이 원격 잠금 기능도 설정을 하시면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했을 때 안드로이드 락에 접속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을 잠글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설정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25 시리즈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일단 원UI 7.0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사용성이 더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셔서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설정을 잘 해두면 다음 기기로 바꿀 때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자마자 해야 하는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